안녕하세요. 자, 현대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530페이지로 가십시오. 건준을 하나 정리해 놓는 거야. 건준 나온다 그랬지? 이게 다시 한번 광복 후, 그 다음에 45년 맨 마지막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리고 바로 직후에 건준, 그리고 이게 뭘로 발전한다? 인공으로 발전한다는 거는 미리 하셨죠? 그리고 주의하시라고. 조선인민공화국이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건준과 인공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요 시기가 바로 미군정 선포 시기하고 시기가 가장 근접한 사실이다. 그거 기억하고. 자, 이거 줄만 잘 쳐놓으면 돼. 먼저 배경 있죠? 배경. 자, 무엇을 모체로 했다?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했다. 그건 뭐 하면 되지. 여운형이지, 여운형. 여운형이 국내에 44년에 조선 건국 동맹을 세웠는데 그걸 모체로 했다. 결국은 조선 건국 동맹이 뭘로 발전해 간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했다. 그 소리야. 그래서 줄 쳐놓고. 그 다음에 행정권 이양교섭. 그것도 말씀드렸죠? 패망 직전에 조선 총독부가 행정권 이양 교섭을 벌였다. 두 사람에게. 송진우, 김성수. 송진우는 한국민주당 주도한 세력이지. 그 다음에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 주도한 세력이고, 근데 송진우는 거부, 여운형은 수락. 그래서 여운형이 행정권 이양 교섭에 응하면서 행정권을 이양받을 목적으로,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행정권,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행정권 이양 교섭을 수락하고 행정권을 이양받을 목적으로 건국 동맹을 건준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 소리야. 그 다음에 치안대 조직, 그거 줄. 이 과정에서 뭐다? 치안대를 조직해서 이때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치안 유지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자, 그다음에 조직. 광복 후 최초로 활동한 조직 맞지? 광복 후 최초로 활동한 조직 맞죠? 그거 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145개 지부. 북한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지부 줄. 북한을 포함해서야. 북한을 포함해서. 그래서 북한에서는 평남 건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평남 건준. 그래서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평남 건준을 이끌었던 사람 누구야? 우익 세력이 누가 이끌었지? 조만식이 이끌었지. 다시 복습하는 거지 뭐. 그래서 총 145개 지부. 자, 그 다음에 좌우 합작. 그게 이 조직의 가장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야. 여운형과 안재홍. 여운형과 플러스 누구? 안재홍이다. 여운형은 공산주의자라고 했지. 근데 중도를 지향하는 공산주의자, 중도 좌파. 안재홍은 민족주의자, 중도 우파. 그래서 여운형과 안재홍이 주도했다. 그 다음에 이거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띈 단체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서 좌우 합작으로 이것도 정부 수립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좌우 합작 줄 쳐놓으시고 여운형과 안재홍 반드시 외우시고, 그래서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좌우 합작. 그런데 이 조직에는 뭐야?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민주당 세력은 임정 지지를 명분으로 참여하지 않음. 그거 줄 쳐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아직까지 이승만이나 김구, 그러니까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아직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했지만 국내에서 활약했던 사람 중에서 송진우, 김성수를 중심으로 세력이 한국민주당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한국민주당 세력은 뭐야?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좌우합작은 아니다. 그렇게.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 불참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다? 임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임정을 대표로 여긴다. 니네들은 대표가 아니다. 그래서 지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차 어떻게 된다? 이 단체가 점차 좌익이 주도하는 단체로 변해가는 거야. 좌익이 좌우합작으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뭐 좌익이 주도하는 단체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중도 세력이나 우파 세력이, 우익 세력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민족주의 세력들이 또
탈퇴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좌익 주도 부분에. 건주는 점차 좌익 세력이 주도, 좌익 세력이 주도 줄, 우익 세력이 주도 이러면 안 돼. 우익 세력이 탈퇴하는 등 좌합적 성격이 또 약화, 그 좌합적이 또 실패하는 거지. 그리고 좌익이 주도하면서 이걸 개최한 거야.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줄. 그래서 이거는 좌익이 중심이 되어야, 좌익이 중심이 되어 경기요구에서 이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좌익이 주도해서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정부 수립을 선포한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상황 하에서 미군이 들어온 거야.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을 선포해버린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부했듯이 미군정은 그 누구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공을 부인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군정은 3.8 이남 지역에서 미군정을 제외한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 정책에 따라 인공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을 명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뭐다? 인공, 건준하고 인공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거 있지? 그게 이제 사료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사료지문 편에도 있는 건데 또 싫은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지문이 뭐야?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행정권 이양을 수락하면서 교섭을 수락하면서 요구했던 요구 사항인 거야. 그래서 끝에 어떻게 돼 있어? 석방할 것, 확보해 줄 것, 간섭하지 말 것, 간섭하지 말 것, 간섭하지 말 것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사료지문은. 그래서 읽고 파악을 하는 거야, 형태. 그리고 키워드를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건준 물어보는 사료지문이구나. 오른쪽에도 그 밑에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건설을 기한다.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의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그것만 좀 줄쳐놓으세요. 그건 특이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도 또 이제 이 단체를 물어보는 사료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결론, 건준과 지금 인공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1쪽으로 갑시다. 531쪽. 자, 요 부분도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자, 요거는 뭐다? 한국 문제를 다뤘던 국제회담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한국 문제 관련 국제회담이야. 먼저 무슨 회담부터 한다? 카이로 회담. 몇 년이지, 근데? 43년이지? 그러면 44년보다 앞이겠지? 43년. 43년에 무슨 회담이 나온다? 카이로 회담이 나온다. 카이로. 그래서 그거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나온다. 이게 한국 문제를 다뤘던 최초의 국제회의야.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다. 미영중 3국 정상들이 모여서 한국 독립을 최초로 보장한 회담이다. 한국 독립 최초 보장,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한 회담이라고. 그리고 내용을 읽어.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당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이것도 그대로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적당한 시기와 절차, 그거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결론, 카이로 회담에서는 적당한 시기와 절차, 즉각이 아니야. 즉각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통해서 한국을 어떻게 시켜준다? 독립시켜준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국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회담, 뭐다? 카이로 회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얄타 회담으로 간다. 얄타 회담은 뭐다? 45년 2월 달이니까 조선건국동맹이 44년이니까 45년부터 출발한다면 이거 뭐야? 조선건국동맹보다 먼저지, 그치? 조선건국보다 먼저. 두 개가 나온다. 두 개. 하나가 뭐다? 얄타 회담과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 45년 7월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광복 바로 직전. 포츠담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 얄타 회담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다? 포츠담이다. 포츠담이다. 그래서 카이로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가 얄타가 나왔고 그다음에가 포츠담이 나왔다. 요건 45년 2월 7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뒤지만 광복 바로 직전에 포츠담, 얄타. 그리고 요 내용도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얄타 회담은 미영소 3국의 정상회담이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거 줄, 38토선 줄, 신탁 통치 문제 줄. 그리고 읽어.
미국과 소련 간의 소련의 대일전 참정이 비밀 결정된 회담이야. 이때 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죠.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이태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패전국이 돼버리는 거고, 아시아 쪽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소련은 이때 독일과 전쟁을 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미국이 물론 냉전 체제이긴 해. 친한 나라는 아니야. 냉전 체제이긴 하지만 대일전에도 소련이 참전해달라라고 요구한 회담이란 말이야. 얄타 회담이. 근데 이때 소련이 승낙을 했어. 그래, 대일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대일전 참전이 결정된 회담이다. 그런데 참전 시기는 못 받지 않았어. 앞으로 참전하겠다 이거. 근데 이제 참전하는 경우에는 한반도에 소련군이 지금 투입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때 냉전 체제니까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전체를 소련군이 점령하는 거는 원치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38 이북은 소련군이, 38 이남은 미군이 무장 해제하자라는 것을 이때 비밀 협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38도선이 비밀 결정된 회담이다. 그것도 줄.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 선으로 38도선 잠정 결정 그거.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무엇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통치 실시 주장까지 좋잖아. 근데 조심하실 것은 신탁통치 실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이때부터 미국 줄 신탁통치 실시 주장. 그런데 소련은 반대했어. 소련은 반대. 그거 줄 즉각 독립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미국은 신탁통치 실시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소련은 반대하면서, 그 입장에는 반대하면서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 결론,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거 2개. 소련의 대일전 참정, 그 다음에 38도선 결정. 그 2개는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45년 7월 달에 우리나라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포츠담 선언이란 게 있다. 자, 포츠담 선언에서 미영 중소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 줄.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회담은 처음은 카이로지만 재차 다시 하면 포츠담으로 가야 돼. 자, 그래서 그거 줄쳐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다. 재확인.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 그거 줄쳐놓으시라고. 자, 결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카이로 회담은 한국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서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런 얘기지. 얄타 회담 2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요구, 38도선 결정. 그다음에 포츠담은 뭐다? 카이로 재확인. 한국 독립 재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그건 별표. 45년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볼표 쳐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샅샅이 정리하는 거야. 자, 모스크바 3상회의는 뭐다? 미영소 3국 외상회의 줄. 자, 나머지 회담도 다 정상들이 모인 회담이지만 이거는 무엇들의 모임이다? 외상들의, 외무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상회의야.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지. 3국 외상회의란 뜻이야. 그래서 외상회의 줄.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된 게 있어. 그거 밑에 다 줄쳐놔. 임시정부 수립 합의, 미소 공동위원회 합의, 신탁통치 실시 결의 합의,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 줄. 자, 그리고 한번 읽으세요. 한반도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을 합의했다. 첫째, 무엇을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임시정부,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합의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야, 그게. 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근데 공동위원회는 왜 열리는 것 같아? 왜 설치되는 것 같아?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거야, 반드시 기억해.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 눈으로 봐. 조선의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와도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미국과 소련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제 단체도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합의했다? 또 신탁 통치 실시를 합의했다. 신탁,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탁 통치 실시한다라는 것에 합의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고 5년 줄, 미영 중소 줄. 자, 그래서 최고 5년이야. 최단이 아니라 최고, 길어야 5년을 기한으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해서 한반 신탁 통치된다라는 걸 합의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근데 뒤에 건 눈으로 읽어. 그런데 신탁 통치 문제는 수립된 누구하고도 협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임시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상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라고 한 거야. 지금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문맥상 임시정부 수립이 먼저야, 신탁 통치를 먼저 실시하는 거야.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수립된 임시정부와 신탁통치 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 그건 줄만 쳐놔.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그래서 요거 내용까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삼국 외상들의 회담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합의했습니다. 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신탁통치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사령부 대표회의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밑에 보자. 자, 평소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어느 나라가 먼저 주장하는 거다? 미국이 먼저 주장하는 거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신탁통치 실시를 주장. 그거 줄쳐놔. 신탁통치 실시는 어느 나라가 주장한다? 미국이 주장을 하는 거야. 미국이 주장.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아까 봤지? 이때부터 신탁통치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미국이 이때부터 주장을 한 거지. 근데 소련은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합의를 못 본 거야. 근데 이때는 합의를 본 거야. 그러면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냐? 신탁통치 실시에 반대하고 즉각 독립. 미국의 입장은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소련은 어떤 입장이다? 즉각 독립시켜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평소에. 그런데 소련이 미국의 주장을 수락을 한 거야. 그래서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신탁통치 실시를 주장하자는 미국, 즉각 독립을 시켜주자는 소련 입장이 대립하였으나 결국은 여기서 신탁통치 실시로 결정이 된 거지. 이거 바뀌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당시 언론 보도 태도. 자, 이 모스크바 3상회의가 이제 이런 내용이 결정되자 이게 보도가 나왔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신문들이. 그래서 이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때 보도는 어떻게 했다? 당시 보수적인 언론들은 신탁통치 실시는 소련의 입장이고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 실시를 주장한 거고 소련은 반대, 즉각 독립을 주장하는 나라였는데 보도는 이 당시에 보수적인 언론은 반대로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반대로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이 보수 언론은 유도를 여론을 뭐냐면 신탁통치 실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제 36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또 해방 이후에도 어떻게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한 거야.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탁통치 실시에 반대하게끔 유도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신탁통치 실시를 주장했던, 원래는 미국이 주장했지만 왜곡 보도했다 그랬지. 소련이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련에 대한 반소 감정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주로 보수 언론이면 주로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 그건 친일화된 계열이란 말이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애들. 그래서 국민을 그쪽으로 좀 유도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보도, 그러나 왜곡된 보도를 함으로써 신탁통치 실시를 둘러싸고 민족의 분열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그래서 민족 분열 심화해서 읽어봐. 신탁통치 실시가 합의되자 우익 세력, 줄 쳐놔. 우익 세력은 반대, 줄. 좌익 세력은 찬탁 운동, 줄. 그래서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킨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한국 문제 관련된 국제회담 있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거 내용이 별로 많이 없죠.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민족의 분열을 심화시킨 민족의 분열을 더욱더 이념적 대립을 심화시킨 회담이었다라는 거야.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민족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32쪽으로 갑시다. 그걸 정확히 정리해놔야 돼. 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까지 하셨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다.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갑시다. 어떻게 가냐면 45년 12월 달 모스크바 삼상회의부터 갑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생각을 자꾸 이으라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또 출발점으로 놓는 거야.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중요하다 그랬지? 내용. 뭐가 합의된 회담이다? 자, 일단 삼국 외상들의 회의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외상들의 회의다. 합의된 사항은 임시정부 수립한다. 임시정부 수립을 합의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실시했다? 합의했다. 신탁 통치 실시를 합의했다. 그 다음에 미소사령부 대표회의 개최한다. 다시 이거 계속 이 내용까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사료지문도 굉장히 잘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 하나, 뭐 외상회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빨리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가시고 요것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나. 결과지 영향.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로 신탁 통치 문제로 이후에 신탁 통치 문제로 46년도에 들어가자마자 뭐 여기 이후부터 해도 되고 그냥 12월 달이니까 얼마 안 지났잖아. 46년에 이제 들어가면서 민족의 분열이 뭐 심화되는 거야. 민족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회담이 뭐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무슨 문제로? 그 중에서도 신탁 통치 실시 문제로. 그럼 어떻게 이때 분열됐느냐? 그걸 정리하는 거야. 반드시 이 부분 정리해놔. 자, 거기서 그 위에 봅시다. 민주의원이라는 거 있죠. 그 왼쪽에다 써놓으세요. 왼쪽에다가 이것만 써놔. 45년 12월 하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거 써놔.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 다음에 맨 끝에 40년 12월 달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그거 또 색깔로 칠해 놓으세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고 했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게 개원이 된다. 그래서 몇 년도만 한 거야 지금? 46년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모 이후의 상황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의 상황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여기서 나오는 거고 46년 맨 마지막은 이걸로 갑시다. 46년의 맨 마지막은 뭘로 가?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그리고 이제 요 시기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이 중에서 정리해야 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하고 북한의 토지개혁도 연필로 줄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회의 그거 줄쳐놔. 정읍발언 줄쳐놔. 그 다음에 정읍발언과 9월 총파업 그 사이에 위로 화살표를 그어놨죠.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지. 그거 줄쳐놔. 그래서 이 지금 46년도에서 정리해야 될 주요 사항은 신탁 통치로 인한 민족의 극한 대립 있지?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됐다는 거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나오게 되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게 좌우합작위원회하고 좌우합작 7원칙이야.
좌우 합작 운동 있지? 그거 하나랑. 그래서 그걸 일단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부터 하는 거야. 민족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었다. 자, 밑으로 가. 우익. 우익은 무슨 운동을 한다? 반탁. 신탁 통치 실시가 결정이 되자 그 직후부터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다? 반탁 운동. 이건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지 뭐. 반탁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야. 반탁 운동. 그래서 얘네들은 반탁은 신탁 통치 반대야.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우익 세력, 민족주의 세력. 그래서 김구등은 비상국민회의 줄 범국민적 반탁운동 중에 그거 다 주쳐놔 연필로. 그래서 이 운동을 맨 처음에 체험으로 주도했던 사람 누구다? 김구와 관련된 게 뭐다? 비상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 줄 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뭘로 발전한다? 민주의원. 이거는 이제 우익통합단체야. 자, 그래서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 이거는 반탁운동과 관련된 단체야. 김구 한국독립당 세력이 주도했다. 여기에 이제 누구도 가담한다. 김구 한국독립당,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성수 송진우의 한국민주당 세력. 그거 주쳐놔. 그래서 아까 정치 세력 있죠? 그거 정치 세력 맨 처음에 저번 시간에 정리했잖아.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본으로 토대로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복습하는 거나 다름없어. 김구등 한국독립당, 사람으로 씁시다. 그럼 김성수와 누구? 송진우는 기억하라 그랬지? 김성수와 송진우를 중심으로 하면 무슨 당이 나와야 돼? 한국민주당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이승만 그러면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세력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김구 한국독립당, 김성수 송진우 한국민주당 세력, 이승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세력. 근데 얘네들은 다 우익 세력 아니야. 우익. 그래서 우익들은 다 뭐야?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익이라고 했으니까 조만식이지. 평남 건준 조선민주당 세력 그 사람도 우익은 다 반탁으로 가는 거야. 이 당시 해방 공간에서 남북한을 통틀어서. 그래서 조만식까지 줄쳐놔 반드시. 그 다음에 좌익 공산주의 세력은 무슨 운동을 하냐는 거야. 공산주의 세력은 찬탁 운동을 하더라는 거지. 찬탁. 얘네들은 뭐다? 신탁 통치 찬성이야. 자, 그래서 반탁과 찬탁으로 나눠지는 거야. 반탁, 찬탁. 근데 공교롭게도 반탁은 다 우익. 찬탁은 누구다? 좌익이다. 좌익.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얘네들은 맨 처음부터 찬탁은 아니었어. 그래서 반탁에서 찬탁 운동에서 화살표 고는 게 그거야. 맨 처음에는 얘네들도 무슨 운동을 했다? 반탁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소련이 지시를 내린대. 소련의 지시로 이제 찬탁으로 전환한다. 화살표를 반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반탁에서 뭐? 찬탁에서 처음부터 이러면 안 돼. 처음에는 얘네들도 반탁. 그런데 곧 찬탁으로 노선을 전환. 그러면 결국 이 당시에 반탁 운동하는 세력과 찬탁 운동하는 세력으로 극한 대립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공교롭게 이념적으로 갈린 거지. 반탁은 우익, 찬탁은 좌익.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신탁 통치를 문제를 둘러싸고 공교롭게 또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읽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그래서 대표 선생님 누구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세력이 중심이 돼서 처음에는 반탁. 그러나 소련 지시로 찬탁으로 전개. 좌익 세력은 뭘 결성하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줄. 모스크바 3상이 거기서부터 끝까지다. 모스크바 3상의 총체적 지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게 찬탁운동을 전개했다. 그 소리야. 그래서 박헌영 등은 좌익 통합단체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것을 결성하고 총체적인 모스크바 3상의 지지운동. 이게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반대운동, 얘네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해놔. 자, 그래서 이 두 세력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반드시 바뀌면 안 됩니다, 입장이. 그래서 위로 다시 갑시다. 거기 민주의원하고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도표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민주의원에다가는 반탁이라고 해라. 반탁.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찬탁이라고 해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의미적으로는 반탁운동단체하고 찬탁운동단체가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 중도 세력. 그러면 결국은 이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의 심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냐면 정부 수립의 차질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 수립의 지연, 차질을 갖고 오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신탁 통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정부 수립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신탁 통치 문제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 수립 문제가 차질을 갖고 오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중도를 지향하는 세력은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합해서 좌우가 합작을 해서 빨리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중도 세력에 대해서 하자. 중도 세력은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좌우 합작 운동. 줄 읽어. 안재홍의 국민당, 여운형의 인민당, 김규식 등 중도 세력. 줄.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선언, 좌우 합작 운동 전개. 줄. 자, 그래서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도 세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안재홍 국민당, 그 다음에 여운형 인민당, 여운형, 그 다음에 김규식, 이런 사람들을 중도 세력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무엇 지지를 선언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지합니다라는 지지 선언을 한다. 그리고 정부 수립 문제가 우선이니까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 수립을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좌우 합작 운동 전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위로 다시 박스로 가면 정읍 발언하고 9월 청파업 사이에 또 위에 좌우합작위원회하고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다. 그거 있죠? 그거 줄쳐놓으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을 말하는 거야. 누가 주도했다? 중도 세력이 주도한 운동. 자, 그래서 다시 중도 세력으로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로 읽는다. 중도 세력은 도가 하나 빠졌다. 중도 세력에 도가 하나 빠졌다. 중도 세력은 신탁 통치 문제보다는 정부 수립 문제를 우선시하고 미소공동위원회 적극 참여,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얘네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극 참여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좌우 합작에 의한 정부 수립 운동에 매진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요 부분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별표 쳐놓고. 그래서 신탁 통치로 인한 민족의 분열, 반탁의 입장, 대부분 우익, 찬탁의 입장, 좌익, 그 다음에 중도 세력의 입장.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가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민족의 대립이 굉장히 심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 반탁 운동을 전개했던 이승만이 무슨 운동을 한다? 정읍 발언을 한다. 그래서 정읍 발언 줄쳐놔. 정읍 발언은 46년 6월 달에 나오는 거. 그 위에 정읍 발언 줄쳐놓으라고 그랬죠? 그 이승만이야.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야.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배제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운동 줄쳐놔. 좌우 합작 운동은 무슨 정부 수립 운동이다?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다. 누가 주도했다? 사람을 먼저 외워.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 여운형과 김규식 등, 특히 그 사람을 더 외워. 여운형과 김규식 등.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결론으로 합시다. 물론 내용은 정확히 하고.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첫째, 민족의 분열이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어 나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 반탁의 입장, 찬탁의 입장, 그 다음에 중도 세력의 입장, 그치? 그거 반드시. 그 다음에 또 46년에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미소공동위원회. 이것도 따로 볼 거야 나중에.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근데 1차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그래서 이렇게 대립이 심화된 상황 하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거야. 어쨌든 미소 공동위원회 그거 반드시. 근데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간다고. 실패로 들어가고 이제 무기한 후회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읍 발언이 나오는 거지. 정읍 발언이 나온다. 정읍. 내용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 더 기억하세요. 정읍 발언. 그래서 이승만은 이미 46년도 6월 달에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더 심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익 이승만 정읍 발언 있죠? 그 다음에 정판사 위패 사건 있지? 그 다음에 9월 총파업 있지? 대구항쟁 있지? 그거는 싹 빼. 그냥. 정판사 위패 사건, 그 다음에 9월 총파업, 10월 대구항쟁 있지? 싹 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 조선 공산당 주도. 조선 공산당이면 좌익이지, 좌익. 공산당이 주도한 사건이야. 그래서 한편으로 좌익결,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에 저항하는 거야. 미군정에 저항하는 거야. 얘네들은 당연히 미군을 몰아내고 싶겠지. 그래서 미군정에 저항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뭐다? 그냥 그건 크게만 정판사 위조 지폐를 찍어내서 유통시킨 사건이야. 그걸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해.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도 노동운동은 누가 주도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걸 9월 총파업, 그다음에 10월 대구 항쟁 이렇게. 근데 대구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 개 그냥 좌익이 주도한 사건 이렇게만 알아놔. 어쨌든 그것도 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었던 거야. 모스크바 3상회 이후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사이에 들어갈 거지 그거.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건만 알아두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는 요 신탁통치로 인한 이념적 대립,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정읍 발언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정읍 발언과 그 다음에 좌익은 또 좌익 나름대로 활동. 근데 이때 테러도 굉장히 많이, 양측에서 테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니까 정부 수립에 차질을 빚으니까 중도 세력이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 나간다. 그 위에 아까 쳤던 거 뭐야? 좌우합작위원회. 이거 다시 볼 거야. 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한다고.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한다. 합작운동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좌우합작위원회하고 좌우합작 7원칙. 그거는 좌우합작운동. 그 사람까지 미리 써놔. 거기다 써놔. 아예.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했다. 좌우합작운동. 그래서 46년도에는 내용적으로는 요 4개가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거기까지야.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 이후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전, 요 4개 정리해놓고, 요 시기에는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 좌익은 좌익대로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우익은 단독 정부 수립했다. 중도 수립 운동 전개했다. 그 다음에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운동 전개했다. 미소 공동위원회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 반드시.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46년도의 주요 사건 중에서 요거 신탁통치 분열,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좀 이해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니, 그 다음에 좌우 합작운동이니,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면 돼. 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